제가 말씀드린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이 있고 내 삶을 방해하지 않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투자 방법이 실제로 있어요. 지난 편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투자에는 예금, 주식,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입소문으로 아는 자산가들만 하던 게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딱 1억 있는 분들, 특히 이 돈으로 갭 투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1억 어디에 두셨나요? 예금에 넣어 두셨나요? 아니면 갭 투자 시점 기다리면서 그냥 묵혀두고만 계신가요? 갭 투자는 또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돈 모였으니까 이제 슬슬 공부해 볼까? 이때까지는 좀 더 돈 모아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그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6개월? 1년? 그러면 그때까지 1억은 계속 묵혀둬야 되겠네요. 오늘은 1억을 갭 투자에 넣는다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순한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진짜 부동산 시세가 어떻니, 타이밍이 어떻니 이런 건 일단 다 배제하고요. 그냥 이론상으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갭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집값이 6억짜리 아파트 혹은 빌라든 전세가 5억이라면 그 전세를 끼고 내 돈 1억 넣어서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아닙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소유인 거죠. 한창 집값이 상승하고 규제도 지금보다 덜하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 돈이 10억이 있으면 1억씩 갭 투자로 열채를 사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1,000만 원씩만 올라도 열채면 1억 버는 거잖아요. 집값이 1.7% 정도 올랐을 뿐인데 나는 10%를 벌었어요. 그런데 서울 집값이 연평균 6% 이상씩 오르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걸 노리고 다시 그 갭 투자의 타이밍을 노리시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론처럼 이렇게 딱딱딱 되면 좋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실제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 볼게요. 첫 번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이사 가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죠. 보일러 문제 생기면 교체도 해줘야 되고요. 누수 발생하면 수리도 해줘야 됩니다. 계약 바뀔 때마다 도배랑 장판도 해줘야 되고요. 착한 임차인을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요. 풀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당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돈 버는 게 쉽지 않구나 하고 확 체감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세금은 나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제2의 세금이라고 하는 건보료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건보료는 빼고 재산세만 얘기해 볼게요. 5억짜리 오피스텔에 1억으로 갭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용으로 한 채 산다고 치면 다주택자니까 약 70만 원 정도 재산세가 나온다고 해요. 난 1억을 투자했는데 투자 대비 0.7%인 셈이죠. 그럼 낼만하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1억을 내고 투자를 했는데 아직 나는 수중에 번 돈이 없는데 세금부터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집주인이니까, 집 갖고 있으니까 역전세가 나더라도 세금 내셔야 돼요. 왜냐고요? 내가 집주인이니까. 게다가 정부가 지금 비거주 1주택자도 규제한다고 하죠. 본인 전세로 살고 상급지에 갭 투자 해 놓으신 분들까지 대출, 금융 지금 다 손보려고 한다고 해요. 세금이 어디서 얼만큼 더 부과될지 알 수가 없어요. 돈 벌려고 1억 투자해서 집을 샀는데 나라에 계속 돈을 뺏기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 돈이 묶인다. 1억이 갭 투자로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은 집을 팔기 전까지 전세값이 올라서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때까지 내 돈이 아니게 돼요.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도 병원비가 갑자기 나와도 더 좋은 투자처가 생겨도 못 뺍니다.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즉, 부동산 갭 투자는 팔 때까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주식은 상대적으로 매매가 쉽죠. 손해 보더라도 바로 팔 수 있어요. 예금도 만기일이 아직 멀었다고 해도 급하게 필요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참 어렵죠. 시장에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지가 않잖아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판다고 해도 내 손에 수익이 떨어질 때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집값은 결국 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오릅니다. 그런데 오른다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값이 1억이 올랐다고 해볼게요. 우선 팔려야 돼요. 요즘 같은 거래 절벽에서 팔린다는 보장이 있나요? 팔린다고 해도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팔리기 전까지 낸 세금, 중개수수료, 그동안 관리에 들어갔던 돈 이런 것들을 다 더해보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집값 상승이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 갭 투자가 그렇게 별로면 왜 그동안 다들 그렇게 했던 거야? 예, 분명히 갭 투자로 돈 버신 분들이 있어요. 1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언제 했어요? 집값이 오르기 전에 전세 시장이 탄탄할 때 했어요. 지금이랑은 시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1억으로 갭 투자를 하신다고요? 이제 소액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한때는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1억으로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목돈 투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저는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다 원한다고 봐요. 첫 번째, 안정적인가. 목돈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게 모은 피 같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돈은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원금을 100% 안전하게 지킨다! 이런 투자는 세상에 없어도 거의 그 수준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두 번째, 현금 흐름이 있는가? 워렌 버핏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현금 흐름이었어요. 회사가 영업이익이 많고 현금 흐름도 좋고 주주에게 배당도 잘 해주는 회사를 가장 좋은 회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을 방해하지 않는가? 세입자 관리하고 세금 및 시설 신경 쓰고 매매 타이밍 재고 우리가 이러려고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신경 쓸 거면 차라리 사업을 했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갭 투자는 솔직히 지금은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럼 1억으로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이 있고 내 삶을 방해하지 않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투자 방법이 실제로 있어요. 1편에서 말씀드렸죠. 입소문으로 아는 자산가들만 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주식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복잡한 파생 상품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오래된 방식인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돈을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빌려주면 위험하겠죠. 그들이 갖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산 게 아니니까 보유세도 없고요. 딱히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매달 이자가 들어옵니다. 저희는 이걸 ABC 투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목돈 투자할 때 중요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안정적인가? ABC 투자는 수도권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을 담보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저희에게 돈을 빌리고 싶어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프리미엄과 프리미엄을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투자를 하시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동산 등기에 투자자의 성함을 넣어서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를 해 드립니다. 좋은 물건에 권리 설정까지 안전망을 2중, 3중으로 쳐드리고 있어요. 또 ABC 투자는 연이율 8%로 매월 이자를 지급해 드려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하면 매달
세전 66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갭 투자 1년 하면 재산세로 70만 원 날아가는데 ABC 투자는 세전 66만 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전문가들이 팀으로 운영되니까 직접 관리하실 필요가 없죠. 저희가 요청하시는 거에만 응답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모르는 건 질문해 주시면 이해되실 때까지 친절하게 안내도 드리고요. 물건 안내, 계약서 작성, 권리 설정까지 업무가 진행되는 모든 순간 다 연락을 드립니다. 그저 연락만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돈나무를 심는다고 표현해요. 부동산 갭 투자랑 비교해 보면요. 갭 투자는 나무를 사서 창고에 넣어두고 10년 뒤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럼 매달 열매가 조금씩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매번 그냥 먹어도 되고요. 그 열매를 다시 심어도 됩니다. 나무를 뿌리채 뽑아다가 다른 데다가 심을 수도 있어요. 좋은 나무를 사서 창고에다가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럼 다시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1억을 갭 투자에 넣으면 그 돈은 최소 2년, 길게는 10년 이상 묶여 있습니다. 세금은 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수익은 팔아야만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1억으로 매달 열매를 주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소중한 1억. 부동산 갭 투자로 10년간 묶어두실 건가요? 아니면 매달 나에게 월급을 주는 돈나무를 심으실 건가요?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편 놓치지 마세요.